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대에 대해서 그리고 관토 PF 분양관리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부동산 PF는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대는 토지를 담보로 건축 비용을 추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비의 100%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토지비가 30억이라고 하면 원래 토지 LTV로 담보대출을 70% 하게 되면 약 20억 정도를 대출해주고 나머지 토지 감정가의 30%인 10억을 시설 건축 비용으로 대출을 해줘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이 개시가 되면 분양 수입으로 추가 건축비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건축비가 20억 정도 된다 하면 초기에 10억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건축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잔금 납입 시에 일시불로 등기 이전하면서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 대주단이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다 사업비하고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은 100% 상환 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원래 시설때는 예전에는 1000평 이하의 건축물에만 적용됐는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를 보면 시행사가 토지를 위탁하면 신탁사에서 1순위 수익권을 금융기관에 설정해주고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가 대금을 입금시키면 그걸 기성금으로 사용해서 시공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신탁사는 잔금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에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걸로 소유권을 수분양자한테 이전하죠. 그런데 이 시설대가 변형된 게 관토 PF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대 대출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되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조차 상환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대 대출을 내주고 책임 준공을 안 하고 분양관리 신탁을 했더니 선순위 대출을 내줬던 신협이나 농협이 상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대 대출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분양관리 신탁이 아닌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바꾸죠. 큰 차이점은 뭐냐면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면 1순위하고 2순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권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유치권이나 이런 행사를 못하죠.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확약하고 시공사는 신탁 2순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이 20%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자기자본 산정 방법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의 80% 이내 50억 한도 내에서 이 관토 PF가 일어나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관인데요. 분양관리 신탁입니다. 보통 토지가 하자가 있는 경우 토지비가 50억인데 한 30억이 하자다. 그래서 이게 하자를 어떻게 제거하고 공사를 시작하느냐. 예를 들면 신협에서 담보를 50억을 잡고 30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지상권을 열어주지 않게 되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축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고 지상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건축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기성금과 상환지원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수익금이 1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70%인 7천만 원은 기성금으로 쓰고 30%는 상환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앞에 있었던 시설대하고 다른 거죠. 시설대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 분양관리 신탁인 분관은 무조건 배분을 해요. 계약금이 들어와도 배분, 중도금이 들어와도 배분, 잔금도 배분하죠. 그리고 책임 준공을 시공사한테 진구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게 신탁 2순위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은 없습니다. 구조도를 보시면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토지를 위탁하게 되고 1순위 수익권을 금융기관에 줍니다. 그러면 적절한 금액을 대출하게 되고 2순위 수익권을 시공사한테 주게 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분양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한테 제공하고 나머지 비율을 기성금으로 시공사에게 줍니다. 보통 이게 70%는 시공사 건축비로 주고 30%는 금융기관한테 상환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 확약을 하죠. 이 잔금에서 받는 경우는 시설대 대출이고 중간중간에 상환지원하고 기성금으로 나눠 쓰는 것은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시설대, 관토, 분관 모두 기초자산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상환은 시설대는 잔금이고 관토는 분양수입으로 상환하게 되고 분관 또한 분양수입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시설대는 없고 관토는 20%, 분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준공도 시설대는 없고 관토는 책임준공을 진구하고 분관도 책임준공 확약을 진구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분양관리 신탁인 분간에서는 책임준공 확약을 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치권이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분간도 무조건 책임준공 확약을 진구합니다. 그리고 신탁은 분양관리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그리고 분간은 분양관리 신탁이죠. 그리고 한도는 토지비, 그리고 관토는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총 50억까지 대출해주고 분간은 토지비에 한해서 대출해줍니다. 위험성은 시설 때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토 PF를 제2금융권에서 하게 된 건데 관토나 분관이나 각각 미분양이 발생되면 기성금을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공사는 책임준공 확약을 했으니까 시공사는 건물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시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관토 분관 PF입니다.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은 담보신탁 플러스 대리사무입니다. 담보신탁은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는 거고 대리사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수분양자들이 돈을 내면 그 돈을 각각 분간인 경우에는 대주당과 기성금으로 나눠 쓰고 관토 PF에서는 그거를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자금 흐름까지 하는 것을 대리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치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시설때가 이제는 관토 PF로 다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은 금융비용이 최소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필수사업비를 다 조달하는 게 아니라 분양이 되면 그걸로 필수사업비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분양성이 우수하고 수익률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을 때 시행하시는 분들은 분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필수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물은 준공이 되겠지만 그 금융비용이 올인코스트 10% 이상인 높은 이자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관리 신탁을 하게 되면 관토 PF에 비해 적은 비용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대가 됩니다. 오늘로써 부동산 PF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